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등 한류 확산에 적극 나섬은 물론 5G 시대를 맞아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을 줄여서 콘진원 이렇게 저희도 뉴스 보도할 때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사실은 기관 명칭 통폐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한 1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었고 혹시 모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콘진원 하면 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약칭으로 저희 콘진원이라 많이 그럽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년 5월달에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원 등 이제 주요 문화콘텐츠 담당 5개 기관이 통합을 해서 출범을 했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통합 실제로 창립 10주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문화 콘텐츠의 여러 장르 사업들,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대중음악, 만화, 스토리, 기타 장르 사업들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사업이 있고요. 가장 큰 네. 줄기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여러 가지 정책, 진흥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도 네. 저희가 있고요. 새로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네. 새로운 이제 콘텐츠, 뉴 콘텐츠라 그럽니다, 저는. 네. 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그 R&D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 개발, 문화기술 쪽에 기술 개발 파트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총괄해서 진흥과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네. 콘텐츠 산업이 인력, 기업,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정책, 네.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네, 한다 네, 이런 네,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콘텐츠넷 코리아라는 새로운 비전을 또 마련을 했는데 네. 어떤 역점 사업인지 또 말씀을 해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넷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다 모든 그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앞으로 그 열릴 미래의 세대 또는 앞으로 열린 미래 사회에는 결국 콘텐츠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세상이다. 사람과 네. 사람, 그다음에 사람과 사회, 국가와 국가 간의 콘텐츠가 중심이 돼서 연결되는 사회라는 뜻에서 콘텐츠 넷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부임해서 내건 어떤 조직의 비전, 우리 콘전의 비전을 제가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즉,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콘텐츠의 소비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즘 이 정보화 시대에 콘텐츠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어떤 상을 제가 좀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갑자기 그 비전 말씀하시니까 네. 취임 일성으로 네. 신뢰와 좀 위상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취임 이후 1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네. 좀 콘진원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을 꼽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이제 10주년의 기본적인 모토가 반성과 성찰의 토대에서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우리 콘진원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을 구축했고, 전문적인 용어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정도 역할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 생태계가 구축되고 토양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거기다 싹을 틔우는 일뿐만 아니고 묘목을 갖다 심어서 이것들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반성과 성찰을 이야기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이 이 국정농단 사태의 네. 한 축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콘진원 조직 내에서는 콘텐츠 우리 진흥원 식구들의 어떤 동기부여 예. 일종의 사기 진작을 내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했었던 것 같고, 대외적인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콘진원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 3,6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83% 정도가 실질적으로 그 제작 지원 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지원 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불공정성 시비 이 부분을 제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심사평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공정성과 어떤 객관성을 좀 높였다. 저는 뭐 그렇게 잡아가고 네. 싶습니다. 1년이나 공식적인 수장 없이 원장 대행 체제를 네, 있다가 네, 이제 네. 원장님께서 네, 바통을 이어받았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막중한 과제, 뭐 기관 운영 정상화도 있을 네, 것이고 네, 네, 또 새로운 먹거리도 미래 먹거리도 네. 만드셔야 돼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 네. 이제 미래 먹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힘을 쏟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새로운 한류란 말이 있던데 네. 일단 용어는 쉬운데 새로운 한류 어떤 개념인가요?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한류, 저는 이제 신한류라고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한류의 역사가 한 20년 됐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한류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게 한 20년 됐다고 본다면, 그럼에도 그 한류 그가 기존의 한류가 가졌던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저희가 흔히 이제 한류 그러면 뭐 진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진출이라는 개념은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그 나라 한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서상으로는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한한령, 그다음 혐한령 뭐 이런 네.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과거에 한류 정책에 대한 어떤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한류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지금의 한류는 물론 콘텐츠가 아까 전에 BTS 리포터도 네. 나왔지만 BTS 같은 콘텐츠가 한류 현상을 확산시키는데 한류 문화를 확산시키는 천백의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콘텐츠로는 부족하다. 네. 지금은 오히려 푸드나 그다음에 뷰티나 그다음에 기타 전자라든지 자동차든지 기타 제조업하고 결합이 된 하나의 문화로서 한국을 나타내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로서 한류가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러자면 그 나라에 받아들여진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을 획득해야 되고 그들과 일정 정도 교류와 또 공감의 바탕 위에서 한류가 펼쳐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를 신한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음식과 다른 새로운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한류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제 콘텐츠가 천백 역할을 하지만 이건 네. 이제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문화라는 관점에서 외국과의 끊임없는 어떤 교류, 협력, 공감 이런 시대를 펼쳐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BTS가 천병 역할을 하고 네. 하겠지만 BTS를 통해서 뭐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한국 네, 문화에 대한 네, 관심도 조금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뭐 제2의 BTS가 나오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앞으로 어떤 이런 천병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원 방안들이 가능할까요? 제2의 BTS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민간이 만들어야죠. 그렇죠. 민간의 그러니까 민간이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지원을 해야 되는 예. 거고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한류가 됐든 신한류가 됐든 이거를 주도하는 건 민간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민간이고요. 저희는 그 민간들이 해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이겠죠. 예. 길을 닦아주고 혹시 그 길에 어떤 돌멩이가 있다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좀 치워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철저하게 지원 역할에 머물러야 되는 서포터입니다. 서포터.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대전제에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민간 기업들이 그 소위 말해서 나가기 힘든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한류에 대한 어떤 소비 욕구들이 강한 저희는 그런 것들 신흥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신흥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들, 네.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 개선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지금은 또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에 경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세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에 관한 어떤 개선책들을 만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BTS 같은 훌륭한 우리 그 젊은 이
자유로운 상상을 가진 네. 이 창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드는 것, 그게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이 그 이제 이 직을 맡으실 때 현장 밀착형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네, 중심으로 네, 붙던데 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현장에 계시다가 이렇게 네.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 보니까 네. 좀 답답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이는 것들 중에 네, 어떤 네. 점이 좀 규제가 좀 맞는 건가요? 콘텐츠와 관련해서? 그거는 뭐 규제라는 어떤 그런 틀에서 이제 네. 규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 일관성이 우리가 부족했다. 한류 진흥정책을 각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네. 한류 정책을 다 이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게 하나 지적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너무 단기적 성과에 집착했다. 라는 어떤 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제가 왜 현장 밀착 행위를 말씀드렸냐면 네.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파악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분석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실제로 공공기관 지금 17개월 차입니다만 예. 와서 이렇게 정책들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업들을 해나갈 때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좀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요. 국민들로부터 그런 어떤 따가운 질책이나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나오신 김에 가수 비가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 다시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북경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제 민간 사절단의 일환으로 중국 대외연락부 가서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중국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문호를 더 개방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한알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한알령이나 이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이진 않습니다. 쓰이지 않고 또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알령이라는 정책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방한 바는 없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한국 콘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장애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이 2016년도, 17년도를 들어서 18년도부터 약간 하반기부터 그것이 조금 이렇게 개방의 좀 개방의 정도가 좀 이완되는 네. 그런 형태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저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네. 시진핑 주석의 행사에 비가 그래도 나가서 노래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중국 CCTV를 전 중국에 방영되고 하는 걸 보면 뭐 올 하반기 되면 뭐 저희가 중국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개방될 수 있도록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이제 마무리를 요청했습니다만 네. 제가 딱 30초만 드릴게요. 네. 끝으로 어떻습니까? 5G 시대든 기술 혁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진흥원이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지금 4차 산업혁명, 5G 상용화에 저는 뭐 콘텐츠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콘텐츠가 어떤 것이냐, 저는 저희 상상력을 뛰어넘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컨진원에서는 네. 어떤 새로운 기술들하고 결합되는 융복합한 콘텐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내년 2020년도에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모쪼록 이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